네트워킹을 잘 하시는 거죠. 성인 교육 프로그램 여기 와서 수업만 듣는 게 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킹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워크샵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기간입니다. 이 어른들이 이렇게 평소에 만나가지고 둘이 친해질 기회가 있겠어요? 같이 가서 이렇게 뭐 차도 한잔 마시고 뭐 그래야 친해지죠. 그래서 워크샵을 일부러 원래는 4주차 넘어서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보니까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번 앞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고, 또 때마침 11월 말 12월 달은 대관 자체가 거의 뭐 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예도 기간 때문에 취소된 게 5월 말로 다 밀려가지고 오히려 그때 되면 워크숍을 가고 싶어도 제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초반에 며칠 했으니까 그럼 오늘 오신 분들, 이분들은 제가 뭐 가능하면 다 간다고 생각하고 뷰가 좋은 방으로, 제가 이름 다 기획했으니까 뷰가 좋은 방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당연하시잖아요. 교수님한테 내가 도장 확 찍어서 드릴게. 네. 시험 뭐 어차피 이번 주 다 끝났잖아. 그래 뭐 결석 한번 해도 괜찮아요. 나 결석하고 내 입을 다 받았어. 괜찮아. 그래 뭐 그것도 우리 청년이 이렇게 좋은 교육 받으러 왔는데 교수님이 보면 더 멋지지. 그래? 네. 그날 가면 그런 말 한번 하면 안 돼. 학교 수업도 좋고 이것도 좋다 이래 말해야지. 네. 끝나도 알아. 네. 자, 이제 매번 강의를 강사님만 하시고 전문가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90분 더 떠들고 가면 여러분들 친해질 기회도 없고 남는 게 없어서 제가 가능하면은 강사님들한테 90분 수업이면 60분은 전달해 주시고 30분은 질의응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혜영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이혜영 대표님께서는 여러분 마케팅 고민 많으시죠? 네.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마케팅 고민 없어요? 많죠? 그 마케팅에 고민도 많고 하려고 그러면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도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데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내도 잘 못할 정도로 되게 고품질의 마케팅을 또 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전문가의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수업을 들어보면 여러분 회사에 적용 가능한 것들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오늘 또 통주원의 이혜원 대표님 힘들게 모셨어요. 그 대구의 대표적인 청년 마케터이시고 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많은 또 인사이트 서로 교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혜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단상이 있고 여기 다 계시네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가려져서 얼굴 꼭 안 보셔도 돼요. 이 목소리로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교보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미디어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좀 강연 요청을 받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범주가 넓어요. 보통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홍보를 의뢰를 많이 하시는 거죠. 마케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마케터의 어떤 종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케터라는 종류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그렇다면 좀 요즘에 좀 많이 쓰는 그다음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그런 마케팅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좀 더 좋을까 이런 간단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앞에 최현우 대표님이 또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 또한 Q&A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걸 좋아해요. 그때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오셨으니까 좀 질의응답 할 건데 여기 한 번만 좀 QR코드 찍어서 유인물 다 있으시죠?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거 벌써 햄버거를 드셨다고 되어 있네요. 오, 맞네 이제. 맘스터치 오늘 저녁 메뉴로 나온 게 맘스터치인가요? 감자튀김, 제가 원래 이거 질문 가져왔을 때 저녁을 주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드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따로 밥을 드시고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으신 것 같네요. 콜라를 드신 분은 뭐고 햄버거를 드신 분은 뭐죠? 야채, 오늘 맘스터치 싸이버거 세트하고 야채튀김 버거가 있었나요? 그래 나눠져서 이렇게 드셨다. 다 그러면 식사는 하신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햄버거를 전체 드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주제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작성해서 멘티미터에 좀 올려주시겠어요? 바로 옆에 누르시면 그대로 질문지 보이실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크게 한 분이 적어주셨고, 마케팅 타깃 정하는 방법이 한 명 더 나오셨네요. SNS, 저의 경력을 궁금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강의 스타일. 오늘 가장 알고 싶은 게 제 강의 스타일인가요? 그리고 홍보 비용. 발표 스피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좀 넣어주세요. 한 3분 정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집에 가는 시간, 오늘 몇 시에 끝나죠? 오늘 8시 반에 끝날 거예요, 그쵸? 온라인 홍보 기법 효율적인. 지금 거의 다 넣어주신 것 같은데, 다 답변을 해주신 게 맞을까요? 앞에 서면 제일 좀 좋은 거는 네라는 답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 조금 오늘 이야기 없는 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광고 대행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강의적인 부분이 전문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발표 스피치에 오늘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경력은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한 지는 8년 차고요. 저희 회사를 운영한 지는 지금 5년이 다 됐습니다. 4년이 좀 넘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광고를 많이 했던 오프라인 기법에 대한 광고보다 정말 저는 처음에 직장 다닐 때부터 온라인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광고만 지금 8년째로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집에 가는 시간 아까 8시 30분 일찍 가고 싶으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한번 일찍 끝내볼게요. 그다음에 타겟 정하는 거나 인기 홍보 채널이라는 부분이 좀 모호해요. 모호해서 이런 부분이나 매출당 적정 비용도 KPI가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전체 여기 전략, 비용,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내용 좀 참고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 때문에 광고가 좀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좀 있을까요? 네, 여기 심사께 어떤 일 지금 좀 주로 하고 계세요? 저는 건설업 하고 계시고 옆에 다 대표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청년분들 계시니까 옆에는 사회복지하고 계시고 간단하게 그냥 직업 정도만 하는 일, 공무원이시고 행사 이벤트 기획하신 분이시고 학생이시고 연구원이시고 의류 판매하시고 자동차 정비하고 계시고 보험회거 계시고 학생이십니다.
자영업이시고 금융회사 다니시고 너무 다양하네요. 너무 다양해서 다양한 직업이 가지고 있고 학생분도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강의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좀 원론적인 것보다 마케팅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간단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거 광고를 했었을 때는 타겟이 좀 명확하게 안 됐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대구에 있는 현수막을 많이 부착을 하면 대도로의 범어내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대구 IC 쪽이라든지 차가 많이 이동하는 거리나 사람이 많이 들리는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한데 좀 무수하게 현수막만 붙이면 사람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타겟은 안 된다는 거죠. 좀 과거를 좀 생각하시면 현수막 이렇게 전단지 뿌려주시는 아주머니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은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막 뿌렸었어요. 영어 학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막 뿌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이 되고 있다.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약간 건설업, 의류, 그 다음에 공무원분도 계시고 다양한 직업이 계신데 내부에 좀 마케터가 있으신 분들은 계신가요? 마케터가 있으신 분들? 없으시고 그러면 마케팅이 필요로 하신 부분이면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마케터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종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운영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청년 리더분들이 계실 거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마케터라는 직업군을 고용을 하실 때 관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꼭 내가 지금 고용자가 아니더라도 마케터가 이렇게 종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좀 작은 기업, 저희도 지금 작은 기업으로 지금 돼 있지만 에서는 이렇게 좀 태스크를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마케터를 구합니다. 마케팅을 해주세요인데 마케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브랜드 매니저로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아까 행사하시는 분 계셨는데 기획 이벤트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체 마케팅을 한다기보다 이 행사에 대한 기획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A 역할로서.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에 대한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고 마케터다. 광고 회사 또는 기업체 내에서 시장 분석이나 그 다음에 소비자 설문조사, 정보 수집에 대한 전략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브랜드 매니저하고 광고 마케터라는 직무는 조금 다릅니다. 브랜드 매니저는 브랜드에 관련된 기획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시는 분들을 일컫고 광고 마케터는 분석적인 거나 효과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이제 뽑고 계시는 유형이 디지털 마케터입니다. 디지털 마케터가 4대 매체가 아닌 이제 디지털 영역에서 마케팅 전략을 기획이나 실행 분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지털에 있는 온라인 영역들을 좀 기획이나 실행하는 사람. 만약에 사람이 이날 공고 들어갔을 때 디지털 마케터에 대한 공고가 들어간다. 그럼 나름은 약간 셀을 좀 보실 줄 알고 마케터에 대한 좀 그 종류를 아시는 회사에서 뽑고 있구나 라는 디테일 포인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좁혀서 있으면 보통 또 많이 뽑고 계신 게 SNS 마케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DA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죠. 배너 광고나 그 다음에 블로그 광고를 SNS라고 총 일컫진 않아요. SNS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이제 또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홍보하고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SNS 마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터하고 좀 다릅니다. 또
디지털 마케터는 전체적인 온라인 채널에 대한 부분으로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SNS 마케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형태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그럼 또 SNS 마케터하고 퍼포먼스 마케터하고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광고비를 집행을 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NS 마케터는 SNS에 대한 채널을 운영을 한다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퍼포먼스 마케터는 거기에 유료 광고를 집행을 해서 그 더 나은 효과를 좀 측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나 다른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를 측정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약간의 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지신 분들이 있으면 좀 광고를 잘하네. SNS 컨텐츠 기획도 할 줄 알고 운영도 할 줄 알며 광고비를 쓸 줄 아는 사람. 원래 우리가 사람을 고용을 할 때는 2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1명의 인력이 2개의 직무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개의 직무를 좀 동시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좋다. 그러면 나중에 마케터를 혹시나 채용을 하실 일이 있거나 지금 근무하시는 환경에서 마케터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마케터를 좀 안다고 봐주실 수 있어요. 너는 SNS 마케터를 생각을 하니 퍼포먼스를 하고 싶니? 너의 좀 목표는 뭐야? 지금 일을 하면서 라는 부분으로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분하고 6번 부분도 좀 많이 비슷한데, 콘텐츠 마케터라는 거는 결국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드는 사람. 콘텐츠, 그러니까 SNS 마케터는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같은 것도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키워드 알아보고 하는 거고, 퍼포먼스는 그 키워드 광고를 파워링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사람이고, 콘텐츠 마케터는 이 콘텐츠를 또 만드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회사 가면 다 하세요 하거든요. 다 하세요. 이거 다 하세요. 그리고 이거 다 하세요 라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일을 시킬 때 하나의 일을 시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나눠져 있다. 광고의 형태는. 근데 지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2개 섞고 있고요. 이렇게 2개도 좀 섞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2개의 직무를 좀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는 놨는데, 결코 그분들은 일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마케터 종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늘 마케터계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중이나 추후에 좀 마케터 분을 좀 만날 때 어떤 마케터세요? 어떤 마케터팅을 좀 더 좀 직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라고 묻고, 여기 중에 한 단어가 나오면 좀 약간 몰입을 해서 그 분야에서 좀 퍼포먼스를 좀 내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마케터 종류와 그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좀 두 번째로 좀 또 말씀드리는 게, 인하우스하고 광고 대행사에 대한 비교를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하우스하고 광고 대행사. 오늘 또 이 중에 인하우스에 마케터 없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셔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회사 내에서 마케터를 채용하실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마케터는 기업 안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마케터라고 하고요. 보통 회사가 이제 막 크고 있는 단계라든지 내부에 마케터를 안 두시는 분들은 대개 저희 같은 광고 대행사에 많이 맡기죠. 그럼 이 2개에 대한 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우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 내에서 마케터를 하고 계신 분들, 기업 브랜드 관리나 마케팅 업무를 해당하시는 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인하우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광고 대행사에서 제일 큰 데죠. 제일기획, 대웅기획 이런 데들은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기업 광고를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인하우스라는 좀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2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로고도 좀 가지고 왔는데, 보통은 대행사에 많이 맡기죠.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는데도 일부 회사에서는 에이전시 대행사 부분을 좀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타겟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마케팅 플래닝은 인하우스에서 하고, 이거에 대한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확산하는 거는 인하우스에서 혼자나 좀 소수 인원을 사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럼 이런 건 대행사를 컨택해서 좀 확산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광고주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해당 업무만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만약에 여기 지금 선생님께서 마케터가 계신데 인하우스 쪽에 거기 인하우스가 어떤 뭐 블로그 쪽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광고 기획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 쪽을 하시고 대행사한테는 광고비를 주고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면 분리가 좀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직무를 들어가는 게 대행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합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은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종합을 붙여요. 종합을. 근데 요즘에 광고회사들 거의 다 종합광고 대행이라고 많이 붙이던데 종합을 원래 붙일 때는 TV, 라디오, 잡지 등 전체를 해야지 종합광고 대행사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큰 대용기획이나 대용이나 제일이 들어가죠. 제일이 하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좀 지인 중에 제일기획이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제일기획은 정말 CF 요즘 땡겨요. CF 보세요. 땡겨요. 땡겨요 제일기획이 돼서 만든 거거든요. 땡겨요 같은 뭐 영상 CF부터 그리고 제일기획이 이제 온라인 확산할 때는 하도급 밑에 들어갑니다. 밑에 내려서 또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TV 오프라인 매체부터 온라인까지 전체를 하는 게 종합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통은 하나의 직무 부분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데들이 있어요. 또 검색광고 대행사라고. 검색광고 대행사라고 좀 일컫는 이유는 저희 회사도 검색광고를 대행은 하고 있거든요. 파워링크 이런 거. 그런데 네이버든 구글이든 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지 그 네이버 광고 대행이라는 부분이 붙여집니다. 검색 광고 대행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지정된 검색 광고 대행사나 뭐 구글도 그렇죠. 검색 광고 대행사가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 일을 뛰어나게 잘해서 네이버에 공식 지정이 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일정 금액 돈을. 그러면 네이버 파트너라고 하면서 네이버가 지정된 파트너가 아니라 네이버 파워링크에 돈을 많이 쓰고 계셔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같이 대행사가 그 검색 광고를 해주는 거하고 검색 광고 대행사가 검색 광고 해주는 게 뭐가 다르냐면 조금 알고 계신다고 하고 막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 안 되시면 손 드셔도 돼요. 파워링크 광고를 할 때 통상 정해진 15%의 수수료를 대행사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파워링크 광고를 하면 대행사가 받는 수익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같으면 대행사가 115만 원을 주세요라고 하고 100만 원을 파워링크에 충전을 하는 형태인데 검색 광고 대행사는 100만 원에 대한 충전을 하면 네이버에서 수수료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베네핏을 그 베네핏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대행사가 비싼가요는 아니고 원래 충전 금액의 비즈머니라고 하는 게 아이디로 돌려지는 금액인데 그 돌려지는 금액을 저희는 달라는 입장. 그 다음에 이런 검색 광고 대행사는 자동으로 그냥 입금되는 입장. 그러니까 한 단계가 줄어드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비용을 덜 주고 더 주고의 개념은 아니라 그래도 검색 광고 대행사면 맡기면 바로 SA 이제 그 검색 광고나 DA 디스플레이 광고가 자동으로 된다라는 형태로 집행해주는 대행사입니다. 그러면 미디어 웹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 사이에서 인터넷 광고, 즉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전반적으로 매체사를 해주는 광고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신문 클릭했었을 때 배너 이미지 많이 뜨는 광고들이 이런 미디어 웹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 인하우스하고 마케팅 회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SEO는 바이럴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그로스 마케팅. 아까 마케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나 받았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좀 이야기 나누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중에 블로그 쪽 운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블로그? 손을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블로그 하세요? 블로그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정도 됐어요? 뭐 키워드 노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많이 들고 계시죠? 이거 조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는 SEO라는 건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광고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든 요즘에는 티스토리가 없어지고 브런치를 많이 쓰시긴 하던데 뭐 브런치든 이렇게 우리가 로봇에게 점수를 높게 받아서 노출하는 형태가 이제 SEO 광고의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워링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파워링크는 돈을 써서 노출하는 형태고 블로그 같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로봇에게 점수를 많이 받아서 검색 엔진에 최적화를 하는 마케팅이 SEO 마케팅이다 라고 봐주시고, 우리 아까 콘텐츠 마케터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콘텐츠 마케팅이 이제 브랜드 인지도나 도달범위나 이런 부분을 소속감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 형태에 대한 콘텐츠를 우리가 마케팅하는 게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뭐 파워블로거나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대한 홍보 부분이 SEO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작동이 되는데 SEO 이렇게 광고 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최적화시킨다면 이제 SEO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다 봐주시고, 이제 광고 대행사가 항상 많이 말씀드린 게 바이럴 마케팅이죠. 요즘에 공정인 문구를 무조건 써야 돼서 이 부분 좀 넣고 있는데 이제 내가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후기를 쓰는 형태, 그래서 고객들이 입소문으로 광고를 들어가는 형태가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잘 된 케이스가 허니버터칩인 것 같아요.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과자가 정말 완전 인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6년 전 맞나요? 그쯤에 거기가 다음 카페의 쭉빵이라는 카페에서 먼저 난리가 나서 퍼지셨던 거였거든요. 네. 커뮤니티에서 퍼져서 이 과자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라는 글이 나도 먹어볼래 했는데 그 당시에 잘 안 팔았죠. 막 찾아가고 막 이런 형태로 했다가 SNS 올라가고 올렸어요 라는 글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퍼지고, 뭐 커뮤니티 엄청 많잖아요. 뭐 베스티지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더 여러 가지 퍼져서 입소문에 된 자발적인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바이럴 마케팅은 언제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뭐 마케팅을 통해 파워 블로그라든지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자발적인 후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입소문을 낸다라는 형식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퍼포먼스 마케터도 있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일이 퍼포먼스 마케팅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광고를 통해서 얼만큼 전환을 일으키는가. 그럼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전환은 어떻게 돼요? 얼만큼 좋아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로아스를 신경을 많이 쓰세요. 내가 광고비 대비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는가, 이런 분석을 잘하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터고,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마케팅 종류인 퍼포먼스 마케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뭐 SNS 홍보, DA 홍보, SA 홍보,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전환을 잘 시키는 형태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 단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로스 해킹. 그로스 해킹이 잘 많이는 안 하는 게, 그로스 해킹 가설을 세워서 집행하는 광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의 형태에서 그로스 해킹을 하려면 컨텐츠, 여기 그냥 제가 하나 따왔는데, 이 이미지를 대구 연령은 30에서 45세 남성, 여성, 남녀에게 이 이미지를 하나를 광고를 100만 원을 넣고, 예를 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 중에 공짜로 수업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글을 수정해서 이 이미지를 또다시 30에서 45세 그 남녀 그다음 100만 원 똑같이 넣었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A/B를 테스트해서 뭐가 더 나을 것인가를 하는 게 그로스 해킹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세요. 광고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 그로스 해킹 사례라고 할 때 그로스 해킹으로는 광고에 대한 효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은 바이럴 마케팅 쪽 또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로스 해킹은 내가 뭔가 가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광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게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소소한 금액으로 AB를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은 그러니까 인원수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100명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무의미하다. 너무 좀 집단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 명에게 비교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100명에게 비교 분석이 들어가서 이 가설이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종류는 이렇게 5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 조금만 좀 체크 드릴게요.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광고 집행하는 친구를 그쪽 라인을 좀 키우고 싶어서 광고 집행하는 분이 계신데 항상 얘기를 해요. 광고 요 단가를 낮추는 게 그 분의 미션이에요. 항상.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할 때는 클릭당 비용을 낮춰야 된다. 컨텐츠를 클릭하는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같은 금액이나 같은 걸 하더라도. 그리고 클릭당 그 컨텐츠를 클릭을 해서 뭔가 전환에 대한 비용도 낮추고, 요게 잘 돼야지 하단에 있는 투자 대비 이익률이나 투자 대비 수익률을 좀 더 좋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좀 낮추냐면, 저희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는데 이미지를 하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막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CPC, 클릭당 비용이 뭐 1,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다시 바꿔라. 컨텐츠 다시 수정을 해요. 글을 다시 바꿔봐요. 다시 광고를 집행을 해요. 근데 클릭당 비용이 뭐 800원 나왔어요. 그럼 요걸 좀 테스트도 한번 보다가 안 되겠다, 다시 또 바꿔보자. 이렇게 많이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좀 잘 된 케이스는 50원까지 낮추는 거예요. 많이 낮춰지죠? 네, 50원까지 낮추는 적도 있었고,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뭘 보시면 좋냐면, 꼭 아까 페이스북 아니더라도 네이버에 있는 파워링크가 최소 금액이 70원이에요. 최소 금액이 70원. 그런데 파워링크에 대한 개념을 다 아시겠지만 상단에 막 뜨는 게 입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제도. 예를 들어서 요즘엔 맛집은 파워링크를 안 하니까 아까 대구 의류 하시나 했는데 대구 20대 코트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여러 가지에 대한 파워링크가 막 뜨잖아요. 근데 20대 코트를 선생님께 70원에 했어요. 제가 100원에 넣었어요. 클릭당 비용을. 그러면 제가 1위가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150원을 넣었어요. 그럼 선생님 다시 또 1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200원을 넣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또 1위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싸우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 파워링크는 보통 15개가 뜹니다. 현재. 네, 좀 많이 비싼 파워링크 CPC 단가는 2만원대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창 많이 했던 게 소자본 창업이라는 이제 키워드였는데, 프랜차이즈 광고를 할 때 그게 클릭당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클릭당 비용이 2만 얼마이기 때문에. 그러면 광고 마케터가 잘해야 되는 거는 뭐다? 클릭당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출 것이고, 전환 비용을 CPA 비용 어떻게 효율적으로 낮출 것인가. 이거를 잘하는 회사가 광고 잘하는 회사로 또 다시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비교를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CPM이라는 부분도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컨텐츠 이미지를 올렸을 때 조회수에 대한 부분으로 광고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영상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이미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CPM 비용이 낮아집니다. 여기 다 보이시는 금액을 낮추는 작업도 다 마케터가 잘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럼 이 낮추는 건 어떻게 한다? 늘 분석을 하고 늘 그리고 이미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앞전에 조금 뒤에 설명드릴 부분이긴 한데 컨텐츠가 그래서 좀 중요를 합니다. 광고 집행을 할 때는. 광고 집행을 할 때는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요 금액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올려서 들어가는 게 아닌 조금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사람들을 조금 많이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이런 단가들이 낮아진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제가 구체적인 질문 받으면 해당 채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오늘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저희 회사가 하는 채널이 좀 주력 채널이 이거라서 가지고 왔고, Q&A 시간에 궁금한 질문 있으면 거기에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 하시는 분이 아까 한 분 계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SEO의 강자시고 검색 엔진의 최대잖아요. 77%가 검색 엔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낮아졌어요. 60%대고 구글이 워낙 많아져서 우리나라는 지금 블로그, 그다음에 구글, 카카오 이런 형태로 검색 엔진이 많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그 중에서 SEO를 잘해서 직접 하셔도 되고 대행을 맡겨서도 되는 검색 엔진에서 제일 잘 되는 하나의 채널입니다. 개설이 일단 가장 쉽고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개인 계정,
내 주민등록번호로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3개 정도는 내가 하나의 내 채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직접, 요것도 뭐 직접, 요거는 보통은 대행사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직접 블로그 운영해가지고 최적화 검색 엔진 노출되시면요, 저희 같은 대행사가 체험단도 되고 돈도 드려요. 보통. 그런 형태로 지금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포인트예요, 포인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직접 블로그 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고객 후기 때문에 가는 거지 사장님들 이야기한다고 가진 않거든요. 근데 블로그가 어떤 게 좋냐면, 저는 블로그가 직접 운영해서 좋은 거는 교육회사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교육회사 분들 보면 수강생 후기라든지 그런 걸 직접 해서 업로드하면서 들어가도 굉장히 좋더라 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접 운영했었을 때. 아니시면 정말 나의 데일리 일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하셔도 되고요. 이거 뭐 알고리즘 바뀌었다 이야기하는데, 알고리즘이 2년 전에 블로그가 직접 진짜 바뀌어졌고, 요즘에는 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가 좋습니다. 한 주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IT 블로그를 형성을 하셨으면 뭐 아이폰 소개, 갤럭시 Z 플립 소개, 이런 형태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블로그를 업데이트하는 게 이 블로그가 활성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1방문자 수 됐거든요. 약간 달라졌다라고 봐주시고요. 요거 잘 되면 그 해당 분야에 네이버가 지정해주는 게 인플루언서입니다. 네이버가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를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맞아요, 들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의 블로거 분들이 인플루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인플루언서가 확실하게 검색 엔진 노출이 너무 잘 됩니다. 네, 너무 잘 되시고, 그 다음에 PC 화면을 보면 인플루언서 탭이라고도 요즘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후킹, 이용자들이 봤을 때 좀 더 괜찮은 느낌도 살릴 수 있는 게 이런 인플루언서, 특정 분야의 주요 정보를 전문적인 포스팅. 결국에 이제는 내가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하나의 주제를 전문적으로 포스팅해야지 이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가 직접 광고해도 그 수량에 대한 차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확산이 하고 싶을 때 많이 맡기는 게 이제 대행사죠. 대행사한테 요청을 해서 뭐 체험이나 기자단이나 이런 걸 해서 좀 확산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SEO 영역에서 블로그를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행사에 대한 부분은 장점을 설명드리면, 저희도 대행이지만 빠르게 노출에 대한 부분에 좀 인사이트 있게끔 글이 게시가 돼요. 간혹 좀 광고성 글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요즘에는 공정위 문구를 나르면 필수로 삽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글들을 봐도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은 글은 들어가요. 하지만 블로그의 홍보의 좀 맹점은 나의 제품에 대한 주요 정보와 그다음 경쟁력 부분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텍스트 기준의 그 어떤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글에 대한 기준으로 내 정보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홍보 수단에 대한 채널로 봐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가 좀 올려져 있어서 제가 이쪽 눈이 안 가네요.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렇다. 근데 블로그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나한테 제일 맞는 키워드를 찾는 건데, 키워드를 찾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광고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 광고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요거 같은 경우에 네이버 광고 들어가서 도구, 키워드 도구라는 걸 들어가시고요. 조금 어려우시면 블랙키라는 사이트 이용하셔도 돼요. 블랙키라는 사이트에도 내가 궁금한 검색어를 누르면 뭐 조회수가 금방 나옵니다. 요거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실 테니까. 여기 보시면 침산동 맛집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고요. 침산동 맛집이 한 달에 침산동 맛집이라는 거를 검색하시는 분이 토탈 13,300. 그리고 침산동 맛집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는 블로그 건수가 770개. 그다음 침산동 맛집을 키워드를 사용하는 카페 게시글이 420개.
그래서 토탈 이 뷰 영역에는 1200개에 대한 컨텐츠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포화지수라는 거는 이 키워드를 얼만큼 이 영역에 되어 있냐라는데 좀 낮음이 나와요. 낮음이 나오지만 조회수 대비 낮음이 나오는 거는 이 키워드 검색어 대비해서는 컨텐츠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 내가 그럼 키워드를 어떤 거 쓰지 고민하시면 연관 키워드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건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맛집에 뭐 북구청하고 고성동 카페는 이제 카페 하실 때니까 뭐 대명동까지가 맞겠네요. 여기까지 너무 멀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좀 분석하는 것도 지금 블로그 쓰실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를 그냥 단순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내 고객들이 많이 보는 키워드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접근. 그래서 그 키워드를 검색어가 노출이 되어야지 내 방문자 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높은 키워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잘 되고 있으신 분들이 무조건 다 이기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은 낮은 키워드, 이걸 저희가 세부 키워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접근으로 키워드를 잡으시고 많이 하시면 된다라고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제가 그 자비스라는 카카오 채널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자비스가 조금 오류가 한 번씩 있어서 카톡 채널에 시험뷰 검색하시면 모바일로 아까 보신 화면 검색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동할 때 급하게 좀 키워드 좀 궁금할 때는 여기 시험뷰 사이트에서 아까 침산동 맛집 딱 검색하면 딱 떠요. 카톡 메시지로. 그렇게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블로그 쓸 때가 아니더라도 조금 트렌드하게 좀 트렌드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걸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은 좀 많이 하시나요? 다 하시네. 그 다행이다. 맞죠? 다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고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쓰시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용자 수는 떨어진다. 그냥 여기 지금 단순한 워딩인데 다 맞는 말이에요. 주변에 60대 분들 중에 인스타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20대 분들 많다. 30대 분들 많다. 10대 분들 많다. 주변을 생각하시면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40세 미만인 경우에 좀 많이 중요한 수단이고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확산이 됐는데 예전에는 그 의류, 옷에 관련된 광고는 무조건 인스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워낙에 여성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거 외에도 너무 잘 되고 있죠. 인스타 광고가. 그 중에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네이버처럼 그 인플루언서라고 지정은 안 했고 그냥 뭐 대행사 기준에서 팔로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근데 팔로워 기준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보는 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팔로워 늘리기라고 검색하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페이지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근데 팔로워 1만이고 2만인데 좋아요 24개 나오시는 계정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행사들이 볼 때는 대행사가 인스타그래머들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인사이트 좀 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맞는지. 보통 좋아요가 200에서 300개 정도 나오면 도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만 2천에서 2만 사이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좋아요를 사면 2천회 미만으로 나와요. 네, 그런 것들 좀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많이 퍼쳐지는 게 맞아야 돼서. 그래서 내가 아무튼 잘 키우시면 이 또한 이런 대행사들 돈 주니까 좀 수익 창출되시고요. 이런 접근으로 들어가는 광고가 낫다. 근데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실 때는 정말 좀 심도 있게 고르셔야 된다. 요즘 팔로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좀 봐주셔야 되고 라이브는 제일 좋은 게 원래 스폰서라는 거죠. 프로페셔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거 라는 부분인데 요거 아까 다시 좀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요거 하시는 분들이 뭐다? SNS 컨텐츠 마케터들이 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요 이미지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광고를 한다라고 봐주시고 내용 전달이 빠르고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마케팅 회사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팔로워, 그냥 인스타그램 키우는 건 이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돈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돈을 써야지 팔로워가 잘 붙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유료 광고 집행을 하고 내용 전달이 빠른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인스타그램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 내가 인스타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해시태그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좀 사이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디언스 랩이라고 그 검색을 하시면, 이거 PC 기준 아니고 모바일에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 중에 여기 미디언스 랩이라고 있고 해시태그 랩이라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제가 대구 맛집이라 검색을 하니까 이 대구 맛집에 대한 포스트 수가 4만 개고 상위 비율이 3%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대구 맛집 해시태그를 쓴 평균 좋아요가 5,200개 미만이고 댓글은 316개 미만이다. 그리고 이 대구 맛집 해시태그를 쓴 컨텐츠의 점유, 머무는 시간은 1시간 14분이다 정도인데,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희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맛집 페이지들이 많아요. 맛집 소개 지금 거기서 아무래도 좋아요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이 사이트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해시태그 쓰실 때도 한 게시물, 우리가 인스타그램 한 게시물에 해시태그 넣을 수 있는 양이 30개거든요. 근데 30개에서 아까 네이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해시태그가 걸린 해시태그를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해시태그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뭘 좀 설명드리죠? 침산동 쪽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침산동 맛집이나 그다음에 그 침산동에서 짬뽕을 먹으면 침산동 짬뽕 맛집이 들어가면 그 침산동 짬뽕 맛집은 저의 게시물이 무조건 상단에 뜰 거예요. 요런 상단에 뜨는 그 해시태그를 하나, 그리고 침산동 맛집, 침산동 밭집이라는 좀 약한 해시태그를 하나, 그리고 대구 맛집, 일상 데일리라는 걸 좀 섞어서 하나. 그러면 대구 맛집이나 일상 데일리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니까 최신 게시물 영역에서는 또 바로 뜨거든요. 이 영역 포인트 하나랑 내가 인기 게시물에 뜰 수 있는 해시태그를 좀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서 게시물 노출을 하면 하나의 좀 비교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인데, 인스타그램 그 아버지인 건 알죠?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이죠. 인스타그램이 아버지죠, 아버지. 원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계세요? 페이스북 하고 계시고 모이시네요. 학생이시죠? 어떤 거 위주로 하고 계세요? 글 보는 거는요? 그런 좀 많이 눈팅을 많이 하신다는 거다, 그렇죠? 맞죠? 아까 또 한 분 더 드셨는데 한 분이 끝이었나요? 한 분? 네. 왜 제가 여쭙냐면 페이스북이 조금 젊은 층들이 요즘에 게시글을 많이 안 올려요. 그러니까 눈팅을 많이 해요. 눈팅. 그것 때문에 제가 싶어가지고 여쭌 거였어요. 학생이셨다는 게 기억나서. 그러나 우리는 세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원 기억나시나요? 네. 요즘에 10대들이 네트원 역할을 한대요. 뭐냐면 카톡, 제가 그거 좀 상처를 받았어요. 혹시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멈춤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쓰신 분들, 누군가와 연락을 할 때 문자 쓰신 분들, 이게 젊은 층이 아닌 층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문자를 썼는데 다른 친구들 다 페북 메시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를 안 쓰고 DM이나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저 메시지 있는 거 처음 알았대. 그때 유튜브 메시지 문자를 안 썼대요. 처음 알았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세대로 가고 이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게시글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40대 50대가 많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은. 그런데 눈팅 하시거나 이 플랫폼에 메시지를 쓰시는 분들도 젊은 층인 거예요. 이 관점을 뭘 보시면 되냐면, 저희가 광고를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같이 집행을 할 때 광고가 더 많이 보여지는 건 페이스북이었어요. 항상. 의외라는 결과를 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좀 많이 그러니까 좀 우리 주변의 글이 게시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죽은 채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활용 방법은 이렇게 이제 본인 개인 계정 페이지 활성화. 이건 요즘 힘들죠?
5,000명까지 친구가 가능한 거고 보통 요거 많이 하죠. 브랜드 계정. 브랜드 계정 하나 만들어서 유료 광고, 인스타그램하고 똑같죠? 유료 광고 집행하는 거고 페이스북에는 그룹이라는 건 있는데 그룹은 네이버로 치면 카페예요. 그 폐쇄형이라는 거예요.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거. 그래서 나름의 회원수가 조금 있는 그 폐쇄형 그룹에 가입을 하면 또다시 그냥 게시물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요것도 좀 별로고 요즘에는 그냥 광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페이북에서. 페이북에서 광고하는 부분. 아니면 그냥 나를 브랜딩 한다 하면 내 페이스북 게시글도 너무 좋아요. 나를 브랜딩 할 때.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텍스트 위주로 움직이지 못해서 좀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 할 때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광고성으로 좀 들어갈 때는 이제 유료 광고 집행이 좀 더 인스타그램보다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광고 방법 이거 다 하시는 건데 오늘은 나름의 좀 특강 형식이라서 짧게 설명드리면 페이스북 광고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브랜드 인지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관심 유도고 하나가 전환인데 여기 브랜드 인지도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이키 같이 사람들이 좀 대중화된 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있을 때 광고를 많이 하는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게시물 광고할 때는 트래픽 광고를 많이 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는 거 또는 참여하게 하는 거,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광고. 요 두 개를 많이 하고요. 그 간혹 보다가 게시물에다가 성함 연락처 넣을 수 있는 컨텐츠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 광고 형태가 잠재 고객 광고예요. 그 페이스북 자체에서 설문지 만들어서 광고하는 거 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많이 조회하는 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유형에 따라서 광고를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폰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게시물 홍보밖에 모르시거든요. 게시물 홍보는 단순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는 광고 형태고요. 실제로 그 페이스북의 이 광고하는 형태 보면 이 목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맞게끔 설정해서 광고가 들어가야 되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당 광고 많이 하시죠. 자사몰 광고. 여기에 뭐 픽셀 설정해서 한번 들어갔다 오면 계속 페이북에 뜨게 하는 거. 이런 광고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다 보시는 형태인데 이런 광고 중에 뭐 슬라이드도 있고 단일 이미지도 있고 단일 영상도 있고 슬라이드 쇼도 있는데 요즘에 많이 하는 광고 형태는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아까 여기 제가 글로 적어놨네요. 인스타그램보다 1.5배가 좀 높아요. 특히 뭐 화장품 광고라든지 어떤 제품 광고는 페이북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인스타그램도 그냥 동시 노출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광고 부분으로 좀 선택을 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좀 활용을 하실 때는 여기 나의 타겟 이거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 다음 내 브랜드는 어떤 걸 팔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조금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컨셉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아요. 내 브랜드에 대한 컨셉 그 다음에 내 제품 나에 대한 부분의 컨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지 이 무엇 때문에 SNS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가 이 네 가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항상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마케팅이란 대관점을 생각하실 때는 타겟 설정부터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직접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고객에게 좀 내가 어떤 단계 이제 좀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뿌릴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에 대한 조회수를 높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광고 채널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전체 광고를 하시려고 하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돈만 쓰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하나에 대한 목표를 선정을 하시면 이런 부분으로 광고에 대한 스텝을 좀 밟을 수 있다 부분입니다. 자, 30분 동안은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빨리 마무리하나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는 상주에서 이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하고 이런 걸 좀 해봤거든요. 네네. 해봤는데 사실 제 같은 경우는 지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뭐 홍보 대행을 해준다든지 네네. 블로그를 대신 관리해준다든지 네. 저도 뭐 큰목에서 또 사람을 해봤고 네네. 뭐 이리저리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그런 경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오래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전달에 대한 멘탈도 약하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또 그래서 직접도 해봤는데 직접 하는 것도 또 어렵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뭐 동영상도 해봤는데 사실상 첫 번째 궁금한 건 내 회사에 이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상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비용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지방이다 보니까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지금 많이 저는 이제 블로그보다는 페이스북 쪽을 네네. 저는 좀 더 선호를 해서 네. 광고를 시작하는데 네. 이렇게 자동차 정비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네. 어떤 콘텐츠를 이제 해서 전화를 많이 하게 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채용에 대한 부분은 상주? 네. 상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건 그냥 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좋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좋은데 그 상주보다는 아무래도 광역시나 이런 쪽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고 있어서 채용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채용을 하시게 된다면 잘 재택근무에 대한 친구를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채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재택근무를 만약에 채용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친구한테 미션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노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그 전일에 있는 포스팅 결과를 한번 브리핑을 좀 정리해서 뭐 달라. 뭐 오후에 주제에 대한 뭐 하루에 뭐 블로그 많이 쓰면 8개도 쓰는 거는 근데 하루에 뭐 블로그 한 2개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써달라. 그런 내용을 좀 이제 미션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사장님이 그 페이스북 광고를 좀 말씀하셨는데 정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내 이제 가게가 이런에 대한 전문이고 지금 어떤 이벤트를 하니까 이때 와라. 이런 건 광고 돌리면 좀 괜찮거든요. 상주에서 뭐 우리가 몇 주년이 됐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이거 보신 분들이 한 해 게시물 지금 보고 있는 캡처해서 오면 10% 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접근이 괜찮은데 아카이빙 한다는 목적이시면 차라리 블로그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맥락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좋은 거는 설명드린 대로 블로그는 노출하는데 로봇이 알고리즘을 좀 봐주고 한다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페이스북 광고비를 넣으면 즉각 노출이 돼요. 그리고 상사님께 생각하시면 뭐 상주, 인근 5km, 10km 내에 뭐 남성분들, 자동차 관심 있는 분들한테 광고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노출되는 것도 광고가 물론 될 건데 나름의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시는 분들한테 뭘 해준다라는 관점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저는 일단 온라인 마케팅을 네. 근데 이게 노출하고 네. 네. 광고비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네네. 네네네. 2차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비슷한. 네, 저희는 다 걸어놨습니다. 2차 인증 제도는 누군가를 내 계정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그 번호를 기입해야지만이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하셔도 돼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한 다음에 그 계정 설정에 들어가면 2차 인증 제도 이거는 그냥 다 하세요. 네이버도 하시고요. 저 네이버 구글 다 하고 있어요. 그거 2차 인증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다 2차 인증을 해놓으세요.
네, 2차 인증을 할 때 제가 아까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그인 한다고 제 폰에 2번 인증받았어요. 구글 로그인 한다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면 고민이 좀 해결이 되실까요? 이게 요즘에 많이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 그냥 개인 계정은 저희 그냥 브랜드 활동하는 계정 말고 개인 계정은 저도 비공개예요. 근데 비공개 계정이라고 해서 이상한 계정들이 팔로우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엄청 와요, 하루에도. 마구잡이로, 왜냐하면 매크로로 그냥 팔로우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위험성이라는 부분이라면 그냥 인증을 넣으시면 되고요. 팔로우는 취소를 누르시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차단하고 괜찮아. 그럼 그냥 놔두시면 되죠. 어차피 내 팔로우를 안 볼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그냥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면 많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없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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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이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브랜딩할 때 제일 좋은 인스타가 더 좀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사진 위주로 움직이는 제 주관입니다. 항상 주관인데 어떤 계정이든 이제 나를 브랜딩할 거면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에센스 계정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40대에서 60대 40대 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채널이 카카오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를 제일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 밴드하고 많이 쓰시는데 혹시 그 제품이 어떤 것이었죠? 자기 자신의 40, 60대에 들어가면 인스타는 안 맞고요. 인스타가 40대까지 괜찮은데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블로그가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들 50대 정말 많이 보시거든요. 아직 그 두 가지가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연령층이 좀 있다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말고 50대예요? 아니요. 10대가 제일 많이 보고요. 근데 50대가 보는 비율이 결코 작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주변도 좀 증명이 되는 게 저희 부모님 60대가 좀 다들 넘으셨는데 유일하게 하시는 게 유튜브예요. 보시는 거, 눈팅. 직접 하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눈팅 하시는 게 블로그 네이버 쪽하고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대라고 저는 그렇죠. 조금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SNS를 보시기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하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좀 봐주시면 된다.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제품 말고요. 네. 홍보 같은 게 좀 범주가 넓네요. 저는 네.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네. 그 지역 홍보가 네. 이게 인스타그램 저런 거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지자체는 네. 그래서 자꾸 가야 방문하고 개인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도 이제 공공섹터 영역을 많이 했는데 글이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올리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도 아실 것 같은데 모모님이시니까 김주태 씨 맞나? 충주시청 유튜버. 네, 제가 만나러 갔었거든요. 만나러 갔어서 저희 인터뷰를 할 게 있어가지고 정책 홍보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직접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다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느꼈던 게 원래 당연히 상부 제일 심한 게 공무원이시잖아요. 위에 보고를 하고 컨펌을 받아야지 게시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저희 같은 대행사가 용역을 받을 때도 당연히 확인을 받고 올리는데 그분께서 확인을 안 받고 올렸대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인을 받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완전히 안 받진 않고 그냥 괜찮을까요? 하고 올리셨대요. 괜찮을까요? 하고 올리고 근데 그게 너무 또 잘 되셔가지고 아무 문제는 없었다는데 나름은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공공섹터에 대한 그런 에센스도
좀 가볍다고 해서 무작정 가볍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약간 유하게 좀 흘릴 필요가 있다. 한 발짝씩 좀 늦잖아요. 이거 다 지나갔는데 이제 이거 하시고 약간 이런 게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있는 그 10대들이 많이 쓰는 언어, 요즘 뭐 잡채 많이 쓰던데 그런 포인트 잡으면 바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한 발자국씩 좀 늦게 반영이 되니까 이용자들한테 흥미나 어떻게 공공센터에서 이런 예를 쓰지라는 게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포인트고, 공공센터에서는 제가 느낀 건데 조금은 가벼우라는 것보다 좀 주제에 대한 폭을 좀 재밌게 하려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좀 재밌게 풀 수 있는데 그 절차나 글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많아서 저희도 예전에 문제 한번 걸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게 좀 있어서 이런 방안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알겠을까요? 어제 강의를 어제는 40분 지금 하시는데 제가 한 번씩 네. 여기 특징 용어의 CPC나 이런 거 네네. 광고 지원과 금액을 낮춘다고. 네네네. 어떤 식으로 낮춘다? 어떤 식이냐면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하나 설명드리고 인스타그램 하나 설명드릴게요. 파워링크가 아까 70원으로 스타트 해가지고 싸우는 입찰 제도인데 예를 들어 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 대한 목표는 이걸 클릭을 많이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전환을 많이 하게 된다. 특히나 뭐 쇼핑몰도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문의글 남겨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근데 그 비용이 워낙에 입찰 비용으로 좀 세지니까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광고 그 CPC를 집행하는 네이버 기준에서 하는 사람이 일단은 그 파워링크에서 조정 가능한 게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새벽 1시부터 6시는 꺼놓고 그다음에 지역을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요 지역에 뭐 제주나 이런 좀 안 볼 것 같은 꺼놓고 그다음 이 키워드가 이렇게 단가가 높은데 생각보다 노출 대비 클릭을 하지 않다. 클릭률이 떨어져 CTR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그런 거 빼고 이런 거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팅을 하고 노출됐어요 라고 끝나는 순간 비용이 그냥 단순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 클릭이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 네이버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NS 컨텐츠적인 부분은 그 네이버하고 페이스북 광고 형태가 달라요. 네이버는 비용을 비즈머니를 먼저 그 입금을 시키거든요. 100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을 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PC 이런 금액이 빠지는 형태인데 페이스북은 후결제예요. 선결제가 아니라 컨텐츠가 다 집행이 되고 나면 돈이 빠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페이스북 그 로봇이 머신러닝이 달린다는 거죠. 내가 오늘 뭐 청년 아카테비 이 이미지에 대한 컨텐츠 이미지를 10만 원에 대한 광고비를 일주일간 걸어놨으면 하루에 13,000원에서 5,000원씩 빠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보는 도달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와요. CPC 클릭을 했다는. 근데 컨텐츠가 많이 보이고 많이 클릭을 했으면 비용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컨텐츠에 대한 비용이 좀 높아졌으면 SNS,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를 교체를 함으로써 CPC를 낮추는 부분.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또다시 낮추는 부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부분이 끝인 줄 알고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